이 메카로에서 이것도 자체 개발한 걸로 보이는데 네. 요 이제 하프늄 프리커서 이걸 자체 개발하면 영업이익률이 꽤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게 보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도 뭐 해왔던 대로 프리커서를 자체 개발해서 이거를 팔고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막 올리고 그럼 이익률도 높이고. 예, 이익률도 많이 남고 그럼 이게 만약에 뻔히 보인다고 하면 굳이 왜 파냐?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예. 오늘 이종준 심사역 모시고 머크라는 독일의 화학 소재 회사와 메카로의 화학사업부를 독일 머크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계약 조건들이 저희가 살펴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인수하기로 했죠? 일단 총액 말씀드리면 1,472억 원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카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원 전후 정도 되니까 네. 시가총액보다는 높은 매각 금액이고 근데 이걸 총액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이제 옵션이 좀 걸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총액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야구 선수들 보통 FA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옵션 다 포함해서 연도별로 뭐 총액 뭐 6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옵션이 좀 걸려 있냐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옵션입니까? 예, 그 전에 우선은 이게 이제 1,400억 원대 이제 총액 기준으로 매각이라고 해서 1,400억 원대 매각 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가가 있기 때문인 건데 원가가 한 500억 원 정도. 거기서 얘기하는 원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메카로가 네. 해당 소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같이 이제 M 케미칼이라는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네. 요 M 케미칼의 지분이 이제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100% 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M 케미칼이 얼마짜리냐? 음. 이제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예, 요게 한 500억 원짜리 50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뭐 기계 설비, 뭐 토지,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유형자산 경우 유형자산만 들어가 있는 거죠. 무형자산도 포함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영업권 또 인력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예, 뭐, 다 포함됩니다. 뭐 그리고 특허 뭐 이런 것들 예. 예. 다 포함되니까 500억, 그러니까 1,472억 원이라고 공시에는 이제 나왔고 나오자마자 뭐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회사 시총이 뭐 1,300억 줬는데 일부 전체를 다 판 것도 아니고 일부 사업부만 똑 떼서 판 건데 1,400억이면 시총보다도 더 많이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어떤 유형자산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빼보면 400억, 그러니까 1,400억에서 500억 빼면 900억 정도에 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최대 매각 수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이제 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매각 체결 당시에 이제 평가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M 케미칼 아까 이제 물적 분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제 1년 조금 넘게 경영을 하다가 이제 파는 거니까 그 사이에 뭐 돈도 쌓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이제 500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네. 말하고 뭐 현금성 자산 25억 원 뭐 들어가 있고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뭐 기타 등등 합해서 이제 유동 자산이 한 130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부동산을 포함한 비유동 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아까 그 뭐 말씀하시다가만 그 매각딜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본 거래 금액이 997억 원,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여기 이제 500억 빼고 나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500억 포함해서 기본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억을 빼면 네. 수익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옵션 1이 공시에서는 이제 메카로 에너지 이전 이러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133억 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거기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봤더니 이게 이제 메카로 에너지가 M 케미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같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부동산 중에 충북 음성 사업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메카로 에너지가 그 음성 사업장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냥 뭐, 옵션이죠. 뭐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임대계약 뭐 보통 2년이니까 네. 올해랑 내년 네. 뭐 이렇게 이제 임대료 받고 네. 뭐 나가면 네. 그래서 사실 공시는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마일스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기본값이네요. 네, 실제 계약서에서는 이제 네. 계약서를 보면 네. 이게 deferred purchase price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연기해서 구매 금액을 뭐 내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카로 에너지가 방 뺄 때까지 뭐 킵해놓는 금액. 이게 133억 원. 아, 그 전에 방 뺄 때 방 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뭐 방을 잘 빼는 뭐 조건으로 뭐 일단 킵해놓는 뭐 그 정도 금액. 그러니까 아까 기본 금액이 한 997억 원이었고 네. 요게 한 133억 원이니까 한 1,130억 원이 기본이다. 이건 어차피 달성될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하이케이 전구체 네. 요거에 매출액에 이제 좀 달려 있는데 네. 신규 하이케이 전구체 이것도 공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서를 보면 하프니움 프리커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건 지르코늄, 그러니까 물질이 다른 겁니다. 네. 지르코늄 전구체, 네. 지르코늄 프리커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하프니움 프리커서의 네. 매출액에 따라서 네. 추가로 이제 매각 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요것도 공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네. 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왜 2023년 지금 좀 전에 계약했는데 2023년이냐 하면은 메카로랑 버슘 머티리얼즈 코리아랑 딜 클로징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 내후년 2024년 1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프늄 프리커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은 한 200억 원 정도, 199억 원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더 받는 거고 네. 하프늄 프리커서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 원을 이상을 이제 150억? 이제 이상을 달성해서 또 이제 어떤 마일스톤을 또 달성하는 게 이제 150억 원. 그게 되면 133억 원을 또 추가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한 330억 원 정도가 하프늄 프리커서 매출액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00억 원, 1,472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1,000억 정도는 그냥 받는 거고. 예. 네? 그 뭐 우리 뭐 자산 가는 거 빼도가도 1,100억 원 정도. 1,100억 원 정도 그냥 받는 거고 나머지 한 300 몇십억 원 정도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뭐 100억, 150억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굳이 왜 팔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은 좀 그런 의문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메카로의 이제 히스토리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신규로 하프늄에 대해서 프리커서 매출을 100억 혹은 마일스톤 2에 따르면 150억 예. 매출을 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 전망치가 아니라 네. 메카로에서 전망한 수치. 네. 메카로가 이제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이거 외부 평가 기관에 네. 회계법인이죠. 네. 거기에 이제 제출을 했을 거고 네. 거기서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 네. 올해 이제 하프늄 프리커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회사의 전망이고요. 아, 그 하반기에 예. 전망이죠? 예. 그 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제 직접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버슘 측에서 자료를 보겠죠. 네. 보겠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달받는 소자 업체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하이닉스에 공급했었으니까요. 예, 지르코늄은. 예. 네. 어쨌든 그래서 하프늄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 예상 금액이 114억 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230억 원 이렇게 되는 메카로가 거니까요. SK 하이닉스 말고는 프리커서 공급한 적이 없는 걸로 의미 있는 매출로. 예, 제대로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메카로의 전망대로라면은 네. 내년에 이제 230억 원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네. 333억 원은 무난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매각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 메카로의 어떤 그 지르코늄계 프리커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차세대 제품의 다른 회사 제품들이 UP 같은 회사 뭐 들어와서 기존 제품들 이제 서서히 물량을 줄이면 그 줄이는 것만큼 매출이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보도를 한번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고, 저희 보도 나오고 나서 뭐 회사 쪽에서 상당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당시에 그 SK하이닉스는 메카로 제품 왜 안 쓰는 걸까요? 왜 계속 줄인 걸까요? 일단은 이 메카로의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초반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전구체 프리커서 사업이었고, 그게 이 메카로 측에서 자체 개발한 GM40라고도 부르는 것 같고, 요 자료에서는 AZM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게 SK 하이닉스에서 점점 써주다가, 이건 회사 내부 자료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써주는 게 이제 내년이 마지막. 내년에 지르코늄- 그러니까 그 물량을 없앤다라는 얘기구나. 예. 지르코늄 프리커서 다를 없애는 게 아니고 메카로에서 자체 개발한 AGM 혹은 GM40 아마 똑같은 물질로 저는 뭐 생각이, 어쨌든 AGM이라고 일단 통칭을 한다면 네. 그거는 내년이 마지막인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메카로에서 CPGR이라고 부르는 요거 매출이 그러니까 AGM이 빠지면서 요 매출이 조금씩 느는 게 아마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메카로에서 개발한 AGM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데, 그 가격 차이를 뭐 인정할 만큼의 이제 품질 차이를 못 느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빼는 거고, 근데 뺄 때 공급사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아마도 CPG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 네. 에서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물량을 일부 준 것 같습니다. 원래 쓰던 물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메카로로 얘기한 GM40 뭐 또 CP 지르코늄이 아니고 ECP 지르코늄이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도입할 때는 성능이 굉장히 좋고 혁신을 이뤘다라고 해서 아마 하이닉스 안에 있던 분들도 그걸로 무슨 내부에서 무슨 혁신상인지 뭔지 하여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굳이 그 비싼 거 안 써도 기존에 쓰던 거 써도 되더라 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쓴 건지, 하여튼 내부 얘기들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게 네. 메카로 내부 자료로 확인은 됩니다. 아, 내부 자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AGM 같은 경우에는 쭉 줄어들어서 내년이 마지막이고, 네. 기존에 이제 그 CPDR이라고 하는 네. 그 이제 매출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메카로라는 회사가 코스타 상장할 때 주력으로 내세웠던 품목 자체가 뭐 히터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첨단 D램용 소재, 하이케이. 하이케이 네. 소재로 우리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상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렇게 물량이 좀 빠지고, 얼마 안 있었다라는 게 이제 뭐 누구는 얼마가 얼마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물량이 빠지고 매출도 빠지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매출이 줄고 앞으로 우리가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팔자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크, 계약 주체자는 버슘 코리아? 예, 버슘 머티리얼즈 코리아. 버춤 머스를 코리아, 머춤 자체를 또 머크가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크라고 해야 되겠죠. 네, 머크가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메카로의 상황 같은 경우는 머크 쪽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네.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대로 지르코늄 프리커서를 보고 네. 이 사업을 사들였다기보다는 네. 아마도 신규 하이케이, 이번에 이제 아예 하프늄 네. 물질까지 바뀌는데 이걸 보고 메카로의 이제 그 소재 사업부를 사들이는 게 아닐까. 네. 또 뭐 마일스톤까지 건 걸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메카로의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설명에 납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늄 같은 경우에는 메카로의 자료를 보면은 네. 이제 아마도 추정컨대 SK 하이닉스로 이제 물량이 쭉 다 들어가고, 이제 다른 회사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가 내년부터는 또 추가가 됩니다. 하프늄 프리커서로. 예. 어딘지는 뭐 추정 정도. 하프늄 프리커서를 쓸 정도의 공정 뭐 되는 회사가 뭐 딜을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고요. 일단 예, 메이저 예. 회사는. 예. 뭐 예. 중국 쪽 매출도 늘어나게, 기존에 화학사업, 메카로 화학사업 중국 쪽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까? 예. 요것도 요번 뭐 계약을 통해서 좀 확인이 뭐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메카로 차이나 법인이 있는데 메카로에 네.
여기가 이제 메카로에서 중국 수출을 할 때 이제 수수료 중국 매출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 7% 정도 받아오다가 한 작년에 4%로 줄였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3%로 바뀌는데 네. 뭐 아마도 머크 쪽에서 그러니까 머크로 요 사업을 팔게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가는 이제 소재 사업부에서의 중국 쪽으로 가는 매출이 늘어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메카로가 중국의 청두 까오전커지라고 네. 이쪽이랑 이제 구매 계약을 맺은 게 이번에 좀 확인을 했는데 가오전 커지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진 하이테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진세미? 진세미가 이제 어쨌든 출자하고 아마 그렇게 오케이. 만들어진 네, 곳이죠. 네. 이제 진이 들어갑니다. 까오전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 최진석 전 부사장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출신 임원들이 네. 중국 그 청두시죠. 지방 근데 정부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계약 금액도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어. 계약 일자가 작년 9월인데 요거는 뭐 언제 그러면 뭐 이제 계약을 했느냐 뭐 작년 9월이냐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머크라는 그 독일의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아시아 쪽에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있는 아시아 쪽에 뭔가 어떤 소재의 전진기지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는 관점, 뭐 여기 만들어 놓고도 중국으로는 뭐 금방 가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 중국의 매출 성장을 가능성을 보고 구매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메카로 입장에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CPGR 이거는 이제 메카로에서 만든 게 아닌 걸로 보이는 네.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말고는 다른 곳으로 판매 전망이 없는데 네. ECP, 예, GM40. 예, GM40은 네. ADM 네. 뭐 이렇게 하는 메카로가 이제 개발한 물질이죠. 네. 요거는 올해랑 내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선 빠지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메카로는 또 전망을 말하자면 여러 곳이라는 건 중국의 뭐 CXMT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뭐 될 수도 있죠. 중국에 디램 만드는 회사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 될 수도 있고,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대만 쪽이랑 뭐 에이전트 계약도 맺은 걸 보면 뭐 대만 쪽도 뭐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메카로 입장으로 보자면 아까 말한 그 마일스톤 1 그 뭐 무슨 자회사 뭐 방 빼주는 것도 예, 그건 예. 당연히 그냥 빼줄 테고 그건 그쵸. 뭐 당연히 하는 예. 거고 마일스톤 2에서 어쨌든 신규 하프늄 프리커서에서 연간 매출 100억 이상 달성하느냐, 150억 이상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한 330억에서 333억에 332억에 추가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그렇게 추가금을 받을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그럼 왜 팔아? 그런 생각이 네. 예, 그러니까 이 메카로에서 이것도 자체 개발한 걸로 보이는데 네. 요 이제 하프늄 프리커서 이걸 자체 개발하면 영업 이익률이 꽤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AGM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매출이 좀 크게 높았을 2017년, 2018년 이때는 영업 이익률도 같이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이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억 원 정도를 기억으로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프리커서 매출 자체 개발한 프리커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히트블럭이라든지 부품 쪽 매출이 올라가면 네.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거의 뭐 한 자릿수 퍼센트 뭐 이런 쪽으로 소재, 떨어지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게 보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도 뭐 해왔던 대로 프리커서를 자체 개발해서 이거를 팔고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막 올리고 그럼 이익률도 높이고. 예, 이익률도 많이 남고 그럼 이게 만약에 뻔히 보인다고 하면 굳이 왜 파냐?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제 생각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하프늄 프리커서 연간 매출액이 150억 이상이 만약에 되었다 해서 추가로 333억, 332억 뭐 이렇게 추가로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 좋긴 하겠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매출이 신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판단에 달성을 못하면 지금 총액 1,472억에서 한 330억 정도 빠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쵸. 예. 음. 근데 우리가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수익이라는 건 수익적 측면에서 아까 이제 기본 금액 1,000억 그러니까 원가가 500억이니까 500억에다가 이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마이스톤이 133억이니까 아니 그래도 600억 원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제. 근데 600억 원 그러니까 1,400억 원에서 우리가 300억 하면은 비율적으로 얼마 안 되네 생각할 수 있지만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600억 원대에서 330억 원이라는 건 꽤 큰 비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비싸게 잘 팔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걸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일스톤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건 이제 뭐 제 판단보다는 이제 회사의 판단이 중요할 그쵸. 거고 아마 그러니까 하프 그 인센티브는 꽤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기본에서 거의 이제 600억을 기본으로 잡으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니까요. 워크라는 회사가 또 글로벌 기업이고 밑에 지금 원래는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하고 요즘에 OLED 쪽도 늘리고 있고 또 그 전자재료 사업 쪽에서는 반도체 쪽도 AG라는 회사 인수했고 버슘 인수했고 지금 이때 메카로에 이제 프리커서 사업 인수했고 하니까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만약에 글로 들어가면 또 그쪽 사업이 좀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머크 쪽에서 자신들이 이제 뭐 그동안 연구 개발해왔던 거를 이제 요 M 케미칼 네. 가칭이죠. 여기를 사서 붙여서 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AG가 뭐 또 그런 비슷한 재료들 뭐 버심도 그렇고요. 뭐 하니까 시너지가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